예, 2025년 7월 5일 음력으로는 6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앞전에 그 태고사의 새발견 218번째를 하다가 중간에 잡음이 들어와서 끊었습니다. 자, 오늘은 태고사의 새발견 환구사 복원 9번째 고대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 고대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고대사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부터 약 1910년 조선이 망할 때까지 우리가 고대사의 시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인의 시대다, 환웅의 시대, 당군의 시대라는 것은 환인이 제사장 계급을 대신하고요. 환웅은 군사 계급을 대신하는 황제이고요. 당군 천제는 당군은 생선자 계급을 대신하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환인 시대가 있고 또 환웅 시대가 있고 당군의 시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환인의 시대 때도 환웅 당군이 있었던 것이고요, 환웅 시대 때에도 환인과 당군 시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군이란 말은 바로 농사의 왕이다, 이렇게 어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인, 환웅, 당군은 바로 삼지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샤먼 제국의 기본적인 정치 사상 제도이기 때문에 이 샤먼 제국의 종주국이 바로 우리 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책이 바로 이 박용수 선생님의 책과 손성태 선생님의 책인데요. 바로 이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의 제국, 그 다음에 샤먼의 문명, 요건 박용수 선생님이 두 권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성태 박사님께서 쓰신 우리 민족의 대이동, 우리 민족의 대이동, 우리 민족의 태극, 요 책은 꼭 뭐냐면 머리맡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인, 환웅, 당군은 지금 현재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샤먼 제국에 걸쳐 있는 온누리, 전 세계라 그러죠. 온누리에는 바로 샤먼 제국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구 문명의 출발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지중해 문명에서도 환인, 환웅, 당군이 있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의 문명에도 지금 중공 문명이죠, 중공. 지금 중공 땅에서도 환인, 환웅, 당군이 있고요. 저 바다 건너서 북미 남미에 걸쳐 있는 유카탄 반도에 이르기까지 환인, 환웅, 당군, 마한, 진안, 배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도는 삼지 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제사장 계급, 생산자 계급, 군사 계급이
삼원일체 형태의 제국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구문명 학술원에서 이것을 밝혀내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고대사, 그 다음에 하상고사, 상고사, 상상고사, 태고사에 이르기까지 설명이 가능한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이야기를 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고대사에 있어서 무제국에서 샤먼제국으로 옮겨오고, 샤먼제국이 환웅 당군을 삼원일체로 해서 샤먼제국의 종족인 우리가 고조선에서 다시 북부여, 남부여, 동부여로 이어지고요. 이때에 마한, 진안, 변한, 그 다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신라에 대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있는 이 신라의 흔적들을 우리가 좀 들어보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무제국과 샤먼제국인데요. 무제국과 샤먼제국은 구별되는 겁니다. 무제국은 애니미즘, 정령신앙, 토템신앙을 바탕으로 한다면 샤먼 제국은 이 바탕 위에서 삼원일체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샤먼 제국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수루를 이용하는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고, 무 제국은 수루를 이용한 농경 체제가 아니라 바로 수렵, 의료, 채집, 자연농법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신석기 혁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신석기, 구석기, 전기까지는 바로 무제국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샤먼 제국은 구석기 중기에서부터 구석기 하기, 구석기 말기에 들어가는 흑요석 혁명, 앞에 지금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구석기 전기까지는 바로 무제국이고요. 구석기 중기, 구석기 말기는 흑요석 혁명이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작이 되면서 신석기와 함께 나중에 청동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철기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고대사가 같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먼 제국의 시작은 우리가 25,000년이나 구체화된 것은 우리가 흑요석 혁명이 시작되었던 2만 년 전부터 북위 66.6도의 예나강까지 이르러서 툰투라 술록 사냥의 모리식 사냥에서부터 바로 흑요석 혁명과 함께 타켓 사냥으로 전환하여서 툰투라 지방에서 시베리아 남부 지방의 숲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바로 샤먼 제국의 시작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시베리아, 그 다음에 동부 아시아 진출한 요 시기까지가 우리가 샤먼 제국이 무제국에서 샤먼 제국으로 옮겨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때에 북방 샤먼이 온누리와 전 세계는 다른 겁니다. 온누리는 샤먼 제국이 북위 34도에서 북위 40도에 걸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즉春화 초동 문명, 춘분, 추분, 하지, 동지가 있는 사계절이 뚜렷한 이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문명은
이 온누리 문명에 사용되었던 문자가 바로 말이 범어이고 실담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북방실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제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수 선생이 종합 천수경을 이번에 책을 실담학 총서 4번째 지금 현재 책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그 고 선생님, 그 다음에 원주의 성덕 스님, 제가 조금의 힘을 합쳐서 이번에 4번째 우리가 책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이 남방문화권에서 수렵, 의료, 채집, 자연농법에서 북방문화권 천문, 연금술, 풍수지리, 사냥이 충돌하는 이 과정이 북무제국과 삼원제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대사의 시작은 수로를 이용한 농경사의 혁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밝혀진 한민족 사회에 우리 율곡 이준재 선생님 께서 삼묘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민족사를 설명하고 있는 부류의 책이 있죠. 여기 바로 율곡 이준재 선생님께서 쓰신 처음으로 밝혀진 한민족사라는 책인데요. 자, 그래서 이 삼묘족이 마고성을 탈출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겠죠. 자, 그래서 서쪽 서부로 우리가 이동한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코카사스 산맥, 러시아 남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요쪽이죠. 그래서 이때 왕조가 구대영 왕조고, 염제 신농시의 흔적이 보이고요. 풍시, 희시, 김씨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중부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바로 황제 헌원이고,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의 하루에서 번성했던 왕조가 치우천왕 시대다. 환인, 환웅, 당군 시대를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 이렇게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씨, 풍씨, 희씨, 김씨는 소시에서 나왔고요. 자, 현재 문헌으로서 역사적 기록으로서 석제 환인 6세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리 환인, 산스크리트로는 걸리다는 뜻이죠. 불을 붙이면 그 걸린다는 것이 구원리다는 뜻인데, 환인, 여기 지금 현재 이 진주 소시의 족보에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서보에. 그래서 이 우리의 한국사 복원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이 책이 바로 이 부서보라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환인 시대 때 6대 구원리 환인 시대 때 적재 초궁이라고 이름 불려지고 이름은 소복해, 동생은 소밀류고요. BC 386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25년을 더하면 5893년 때 이 소시들의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사는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재 초궁의 구원리 환인의 동생 소밀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그래서 이분이 치우천왕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하루 순미르 지역으로 옮겨서 왕으로 책령이 되었는데, 책령이 되었다는 기록과 수미을이라는 뜻은 동막, 셋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소재전 선생님께서
부서부의 역주를 다룬 내용 속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 소복해의 동생 소밀류는 우리의 직계 조상인 치우천왕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수메르 지역으로 옮겨와서 왕으로 책봉되었다. 수밀을은 동막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셋나라의 뜻을 지니고 있다. 묘족의 탄생은 수로를 이용해 정착 생활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온누리 계곡 골짜기에 살았다. 지금 현재 중국 고금 지명사, 중공 고금 지명사정을 해야 맞겠죠. 여기에 고지, 고산족, 고리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산모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중국의 섬서성과 봉산, 현북에 살았다. 이거는 우리 일본 이준재 선생님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황제도 묘족인데, 아까 황제도 묘족이죠, 당연히. 이 묘라고 하고 했고, 인을 추경 소씨의 소생이다. 당연하죠. 아까 소씨의 소생에서 희씨도 나왔으니까 희씨가 황제 흔원이니까요. 자, 현재 위난성의 산속 깊이 묘족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세 번째 이제 나오는 것이 아까 흑요석 혁명했고요. 수로를 이용한 농경사회 9,000년 전에 이야기 시작했고, 이제 청동기 혁명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청동기 혁명도 매우 오래됐는데요. 이 청동기 혁명을 개척한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앞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제 신농시는 코카사스 산맥에서 미주 멕시코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북으로는 천산 곤륜산 네팔에서 남으로는 위난성 월남까지 퍼져나갔다 이거죠. 수를 이용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청동기 문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 구리 동굴이 발견되고 발칸 반도의 아르메니아에서 주석이 발견되었고 고대사의 제2막이 시작되는데, 이때 대표적인 나라가 하은주라는 겁니다. 하은주들 생각할 때도 항상 우리가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의 고대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은주는 지중해 문명권, 우리가 박용 선생님이 아까 책에서 삼원제국 삼원문명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동부아시아 오늘날까지 손성태 박사님이 우리 민족의 대이동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약 1000년 전에 세월이 편류했고, 서구 유럽에서 우리가 동부까지 청동기가 이동해 오는 역사가 한 1000년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동북아의 비파형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중국식 세형 청동기 밝혀졌다는 것은, 세형 청동기가 비파형은 제사장 계급에 어울리는 금이고요. 세형은 바로 이제 철기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칼이 되는 겁니다. 자, 전자가 제사장 계급이면 후자가 군사 계급의 중심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북방 강신무와 남방 세신무가 나타나는데, 무속 무당은 삼원 제국으로 발전하였고, 이후에 제후가 분리되어 독립되면서 철기혁명이 되면서 삼원 제국의 용궁전 힘을 잃었다. 자, 그래서 삼원 제국의 교황청이 바로 용궁전인데, 이때 철기가 대중화되면서 제후국이 분리 독립되면서 황제의 용궁전, 즉 지금 가톨릭의 교황청과 같은 이 용궁전이 힘을 잃게 되었고 군사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제 왕권 국가로서의 왕이 군사를 가지고 이때부터 무속으로 전략하여서 방향타를 잃고 말았다. 이 말은 무속으로 전략하게 된 것은 바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용궁전이 와야 됨으로써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던 샤먼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각자 도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무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과 무당은 구별되어야 된다. 예, 무속과 무당은 구별된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샤먼, 무당, 무속, 무제국은 용궁전을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근현대사를 거쳐서 21세기 제4차 산업 블록체인 혁명과 함께 네오 샤먼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근현대사 이야기를 제가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근현대사 이야기입니다. 자, 네오 샤먼 시대의 사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더 적은 것으로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든다.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하여 황국사를 복원하여 민주주의 징검다리를 놓고 10년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는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샤먼 제국은 북미 아메리카, 남미 아메리카까지 진출하였고 신라 제명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신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역사는 박용 선생님의 카파도키아에서 시작된다. 샤먼 제국의 페이지 191페이지에 있는데요. 박제상의 부두지는 신라의 부두라고 했고 천문을 관찰하는 마고가 있는 곳이다. 조로아스터교의 신관과 밀접하고 신라 최초의 금승이 메디아, 페르시아 역사 무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서바벌과 게린국은 카파도키나에서 있었고 이는 오늘날의 한반도가 아니라 카파도키나의 임을 알 수가 있고 이에 사카족이 살았으며 카스피의 동쪽 지역으로부터 이동하여 인도로 내려갔다. 자, 이들이 우리가 브라만 세력들이고 조로아스터교 세력들이고 나지고 힌두교 세력들이고 신라로 와서는 풍류도의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이를 용궁전이라 하죠. 용궁전. 이고 그 나라에는 28마리의 용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샤먼 제국의 나라이고 오늘날의 그루지아 공화국의 수도 빌라시가 바로 이 용궁전이 있었던 핵심적인 센터가 되는 겁니다. 용궁전, 용성국 이거를 우리가 교황국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샤먼 제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용궁전이 중심을 잃음으로써 여기에 종속되어 있었던 샤먼 제국들이 아까 28개라 그랬죠. 28마리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같이 움직였던 것인데 이 용궁전이 중심을 잃으면서 바로 무속으로 전락해서 홀로 아리랑으로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무속은 바로 용성국과 용궁전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환국문명 학술원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그 역사를 원리를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매우 중요한데요. 신라의 출발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진안으로 들어왔고 박흑거세의 성인을 낳았으며 부여 제실의 파소가 페르시아 제국의 공주임을 알 수가 있고 박트리아에서 발굴된, 박트리아는 고구려를 말합니다. 발굴된 황금 가곡과 엘라 문자가 새겨진 정동기는 한나라가 부여에 바친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나라가 부여에 바친 물건이다. 즉 한나라는 부여의 제후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나라가 부여왕이 죽으면 미리 목각을 만들어서 놓았다는 기록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신라의 출발은
카파도키나이고, 우리가 동옥저, 북옥저, 아마 남옥저도 있었을 겁니다. 남옥저. 항상 동, 북, 남. 카스피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처지에서 동옥저에도 산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전황은 흑거세가 동옥저의 산원에서 태어나 조로아스토교인 성녀들이 있는 박트리아에 자랐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풍류들은 브라만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토교와 매우 밀접한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흑거세가 이 박트리에서 자랐음을 알 수가 있고, 이 박트리에서 돌을 닦은 후에, 박트리아는 이 고구려의 전신이 됩니다. 고구려. 닦은 후에 화백해의 신탁에 따라서 백마를 타고 카파도키나의 부도의 땅을 건설했다는 거죠. 이래서 이 박흑거세가 신라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박흑거세가 신라를 건설하게 되는 기록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경주에 있는 나을신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김부식이가 신라 21대 소지마리간 때에 일로 이동해 왔다는 겁니다. AD 487년도에 소지마리간에서 고구려 집안현에서 일로 이동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주 남산의 북쪽 기슭에 있는 월성 옆에 나을신궁을 세웠다는 거죠. 자, 이거를 받들고 했던 사람이 묘청인데, 묘청은 불교 스님이 아니고 풍류도 스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묘청이 세우고자 했던 이 대화신궁의 명칭이 바로 그건데, 이 궁은 부두라고 했고 신궁 삼원들이 궁전이다 이거죠. 자, 묘청이 이것을 세우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후에 2025년 현재의 환공문명학술원에서 다시 대화신궁을 우리가 복원하고 신궁을 만들고 삼원들의 궁전을 만들어서 용성국과 용궁전을 만들어서 용성국과 용궁전을 다시 만들어서 네오 삼원 시대를 걸어가야만이 우리의 정통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들 동의가 조두를 사용하였고 후한소 동의 전에 기록되어 있다. 국사학자 이능화 선생께서는 나을은 신라의 고유한 신순도 신교이고 불교와 혼합되어 생긴 말이다. 자, 진흥왕은, 진흥왕이 이제 법화왕의 아들이 진흥왕이잖아요. 진흥왕은 이 차돈을 제물로 삼아서 이곳에 불교 이념을 상징하는 흑룡사를, 진흥왕의 아버지가 법화왕이죠. 흑룡사를 지었다. 자, 나을신궁에서 남쪽으로 6가야 혹은 5가야 6가야가 이제 있죠. 이 가야국을 김부숙은 그 가야를 역사에서 지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가야가 샤머니즘 시대에 화백 제도를 주재하는 샤먼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드러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 저가 태어난 경남 창녕도 비하가야라는 6가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바로 풍류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샤먼 제국의 바탕을 두고 있는 형태인 것을 제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기록에는, 그러니까 김부식의 기록에는 샤머니즘의 흔적이 없이 깡그리 사라져 버렸다. 자, 묘청은 죽었으니 누가 이를 문제 삼겠는가. 예. 그러나 골장 선생이 태어나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야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할까 합니다. 가야의 정체. 북위 35도에서 김부식은 침묵을 지켰는데 1년은 이를 5가야 혹은 6가야라고 언급했는데 김수로의 가락국과 별도로 5가야가 별도로 존재했다고 한다.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이후에 고려 태조 때 금관가야, 고령가야, 비화가야, 가라가야, 선산가야, 예, 이 모두는 이제 이 모두는 샤먼 제국이라는 겁니다. 샤먼 제국, 샤먼 제국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에 있는 PK는 불경은 매우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는데 바로 이 불경을 연구해야만이 우리의 민주화를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저 연구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여기에다 금강가야가 들어가겠죠. 앞에 있는 금강가야까지 포함해서 5가야, 6가야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색이 바로 이 부울경의 가야 문화권에서 한국의 민주제가 우물의 샘물처럼 솟아난다, 이렇게 이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왕들이 통치했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뜻이고 샤먼이 통치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보면 가락국은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다. 산스크리트를 쓰던 곳이 우리 고대사의 무대가 하나의 문화권이다. 산스크리트 문화권이 우리 고대사의 문명권이다. 자, 그래서 제가 고호서 선생님의 이 북방실담자 그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책을 만드는데 조금씩 도움도 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산스크리트를 쓰던 곳이 우리 고대사의 무대가 하나의 문화권이고 산스크리트 문화권이 우리 고대사의 문명권이다, 그죠? 가락국이 인도의 힌두 이름자 같은 샤머니즘을 숭상했던 증거다. 이거는 맞고요. 가야의 이름은 아홉 샤먼의 기능을 반영하였다. 맞고요. 진흥왕 이후에 신라가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샤먼 시대의 제도가 없어지자 5가야를 하나로 통합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세력들의 일본을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본에서 9번까지 샤먼이 있는데 우리가 1, 2, 3이 삼신, 사만이 되고요. 4, 5, 6, 7, 8, 9가 6이 실질적으로 화백계를 구성하는 기본 멤버가 된다. 이 생산자 계급이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태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은 10번째로
로서 태양신을 나타내는 신상, 웅상의 자리이고 이들이 구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구, 이거는 삼원제도의 사상과 제도를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야 거부는 샤먼의 신전이다. 예, 샤먼 제국 857페이지에 참고했고요. 금난 산천이란 말인데, 금난은 비밀 계산은 뜻이고 산천은 샤먼이다. 자, 그래서 우리 고 선생님, 우리 원주의 비담사 성교스님, 골장 김태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금난산천이다 이거죠.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고 우리의 원료를 찾는 비밀계사대와 같은 것이다. 금난산천, 예, 화랑도와 같은 말인데요. 저는 이 금난산천이 매우 좋은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나의 애칭은 금난산천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동하였고 이들이 북미까지 이동하였고 샤먼의 샤먼의 재판이 환두제도의 근간이고 황금의 지팡이, 아이고, 샤먼의 지팡이가 환두제도와 근간이다. 근간가이다. 자, 고분은 가야 고분이고 왕을 장사 지내기 위한 무덤이 아니라 유물을 숨기려 했던 유물 무덤이었고 미추 왕릉에서 발굴된 황금 지팡이, 금난 금관, 성배, 신상록, 장신구, 연금술에 쓰이던 토기와 마구들이 그렇다. 샤먼 제국의 62페이지에 있고 이들은 오늘을 지배하던 부도 문명의 유물들인데 이 세력들이 서구 유럽에서 동북아까지 오는데 약 1000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샤먼 제국 이런 것들을 편파적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는 한 번 내지 두 번을 계속 들어보면서 우리의 고대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코어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우리의 나라를 영원토록 만만세 이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